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를 해보면요.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었으니까 x제곱은 x제곱끼리 동유형끼리 계산하죠. 따라서 개수끼리 계산하면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끼리 동유형이죠. 따라서 3x 될 거고 상수항끼리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 더하기 1 빼기 i분의 2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분수 부분을 보니까 분모가 좀 지저분하죠. 따라서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기 위해 1 더하기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써주고 분모 상황 살펴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 들어가겠네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1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더하기 i 그대로 둡시다. 왜냐면 분모가 2가 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2 약분되고 나머지만 써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i 따라서 2 더하기 i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컨비네이션 2의 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4명 중에서 뽑고 있으니까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자리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해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6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림은 함수 f를 나타낸 것이다. f 인버스 4의 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f 인버스는 역함수로서 f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인 거죠. 따라서 4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생각해보면 요 선 따라서 2로 감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바로 검산식으로 써서 항등식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2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몫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2a 빼기 8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이때 우리가 QX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QX 앞에 곱해진 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죠. 따라서 X한테 2를 한번 대입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12는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지겠죠. 따라서 2a 빼기 8이 되겠고요. 따라서 a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으므로 상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따라서 이항해야 될 부분 체크해주고 이항시켜 주게 되면 빼기 2a 될 거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4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원을 함께 이동하면서 살펴봅시다.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1의 제곱은 25다 라는 원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5의 제곱은 가만히 있고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y에다가 얘 계산하면 10이죠. 더하기 10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원이 0,a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다 하면 우리 바로 대입 성립하기로 했죠. 따라서 x 좌표에 0을 y 좌표에 a를 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식을 쓰게 되면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A의 제곱은 25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고요. A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 A의 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지금 25니까 이 부분이 0이어야겠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안에 있는 수가 0일 때만 가능하므로 A는 10임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식부터 알아보죠. 2x 더하기 1이 3보다 작습니다. 라는 1차 부등식입니다. 따라서 2x 혼자 남고 싶으니까 상수항, 이항 처리할 거고요. 따라서 2가 남겠네요. 그럼 양변에다 2를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2를 나눠주면 1이 되겠고 부등호 방향은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x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다음 부등식을 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이범위, 바깥범위 아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프로 풀어냅시다. 따라서 y 해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살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 장면 정리해주면 x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서 써주는 게 가장 좋죠. 따라서 x 빼기 5,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x축과의 관계를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5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두 개의 x에 대한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연립한다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인 거죠. 따라서 수직선상의 해의 상황을 나타내 보면 1을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고 왼쪽,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또 5를 기준으로 포함되고 이 아래쪽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가능해서 4개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다 하면 바로 대입 성립이죠. 따라서 y자리에 4를,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점근선의 방정식이 등장했네요. 따라서 y는 x 빼기 a분의 b의 식을 살펴보게 되면 유리함수이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분모가 0일 때죠. 따라서 x는 a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이 곧 점근선이 되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x는 4다라고 했으니 a는 4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A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면 바로 B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8이어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4 빼기 마이너스 8 해서 12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x절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교점을 구할 방법을 떠올려 봐야겠네요. 식이 두 개가 나왔고 둘의 교점이다 라는 건 결국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점을 구해주세요. 즉 연립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y의 개수가 딱 절대값이 맞으니까 두 식을 더해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3x는 12, x는 4임을 얻어낼 수 있고 x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6 더하기 3y가 0이니까 3y는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2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점은 4,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정보가 나왔네요. 평행하다 정보 나오면 바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 줘야겠죠. 따라서 기울기와 y절편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식이 y는 형태로 쓰여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y는 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x 빼기 1. 따라서 이 1차 함수식의 형태에서 x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울기가 되겠고요. y 절편은 상수항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이 직선에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x 써줄 수 있겠고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지나도록 상수항을 잡아주면 되겠죠.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따라서 더하기 6이 있어야겠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이때 이 직선의 x절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x절편의 경우에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로서 x축은 y값이 0일 때의 x값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x값을 구해보게 되면 2x는 6, 따라서 x는 3, 즉 x절편은 3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a 더하기 bi라고 할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을 구하러 가봐야겠죠. 식의 상황을 보니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1 빼기 2는 0임을 얻어낼 수 있고 따라서 x는 1이다가 하나의 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식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의 세제곱항 생각하면서 x의 제곱 던져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제곱항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x 제곱 나와야겠죠. 따라서 더하기 2x 던져줄 수 있겠고요. 상수항 생각하면서 상수항 잡아주게 되면 더하기 2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실제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x항 떠올려 보면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x에서 제로 되죠. 따라서 제로였으니까 완벽한 인수분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이 식의 한 허근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1이라는 실근 내기니까 이쪽에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근을 구해보게 되면 근의 공식 써야겠죠. x는 짝수근의 공식 써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C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 허근을 A, B, I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는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만 구하면 되는 입장으로서 둘 다 절대값은 1이 항상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에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집합 상황이 주어졌으니 두 개의 집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A 교집합 B를 바라봅시다. A 교집합 B는 요 사이 부분이죠. 따라서 이 사이 부분에 2하고 8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의 여집합, 즉 이 부분도 색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도 다 색칠해 주세요 인 거죠. 따라서 여기 속에 1, 2, 8, 16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하고 8은 이미 이 교집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1하고 16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에서 1, 2, 8, 16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4와 32가 갈 곳을 아직 못 정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려를 했어서 이 부분에 4하고 32가 들어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2까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 40이니까 4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1대1 대응이다라 함은 x도 한 번씩 다 일하고 y도 한 번씩 다 일하는 구조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fx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될 텐데 현재 x는 1을 중심으로 양쪽의 그래프 상황이 다르다라는 게 가정되어 있으니까 x가 1일 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양쪽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x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쪽을 계산해 봤을 때 여기가 a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여기도 a 더하기 6이 되겠죠. 둘이 서로 같네요. 따라서 x는 1을 중심으로 이 양쪽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이 같은 지점을 무조건 지나는 구조로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양쪽 상황을 바라보죠. 양쪽 상황 모두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 모양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서 얘가 1차식이라고, 즉 x가 살아남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y에 대해서 여러 개의 x값을 갖게 되죠. 따라서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다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줄 수 있겠네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 그려질 것이고 직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래 이렇게 두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봅시다. 왼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각각 생각해 보면 이 오른쪽 상황을 그림에 있어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려줄 수는 있겠죠. 기울기 상황을 아예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y값을 여러 개 갖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겠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도 역시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 두 개 가져버리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가능하겠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었으면 오른쪽에서도 오른쪽 위로 가야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었으면 오른쪽에서도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의 경우에는 기울기의 부호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즉, 기울기 상황을 각각 데려오고요. 그거에 맞춰서 부호를 작성해주면 오른쪽 위로 갈 때 오른쪽 위로 가야지 줄 수 있고 만약에 오른쪽 아래로 간다면 오른쪽 아래로 가야지 라고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상황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서로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서로의 부호가 같은 두 대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둘을 곱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버리면 되겠죠. 즉 a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5의 경우에는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버리면 부호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따라서 이 둘로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푸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식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a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제외시키면 되겠죠.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곱함으로써 이렇게 a-5로 바꿔줄 수 있고 0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식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내려오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식 못 풀겠다 하면 equal y 잡아서 대충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게 되죠. 이게 A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마이너스 7과 5에서 A축과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y가 0일 때, 즉 A축일 때 상황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5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법이다 해서 우리 바로 외웠었죠. 따라서 요거 보고해도 되고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 이제 이 A 범위에 있는 정수를 찾아봅시다. 여기에 있는 정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부터 4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개수를 세보면 0 하나 포함해야 되니까 11개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요 11개를 구하는 과정도 역시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한 번 더 빼면 되는 거다라고도 배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11개다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11이 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선분 A, B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모양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원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심에 2,3 써줄 거고요. 반지름 나중에 원 위에 한 점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바로 반지름 찍어서 r이다 라고 표현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읽어보게 됩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5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다 라는 거 하나만 체크하면서 대충 그려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a, b 잡아줄 거고요. 이 상황에서 a, b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a, b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반지름들 체크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삼각형이 서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두 번째 성질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수직으로 내린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길이의 경우에는 수직 2등분하고 있을 테니까 루트 2의 길이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타남으로써 여기 변의 길이만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변의 길이는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로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죠. 따라서 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으로 r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럼 2,3이랑 요 식은 x 빼기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드는 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개수를 가지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요거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2 빼기 3 더하기 5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2분의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즉 약분했을 때 얘가 2 곱하기 2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루트 2 해서 2루트 2가 되겠다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다라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r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다 라고 바로 식을 써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8 더하기 2니까 10, 즉 r은
뿔마 루트 10일 텐데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양수값을 갖겠죠. 따라서 루트 10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상의 정보를 나타내며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점 k,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k 잡아줄 수 있겠고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와 c 잡아줄 거고요. y축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b와 c의 x좌표가 k였다라는 사실 정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하므로 y값도 루트 k다, 또 루트 k제곱, 즉 k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때 OBC의 넓이가 OAB의 넓이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OBC 상황 살펴보면 OBC 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OAB 요 상황이죠. 둘의 넓이 관계가 나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결국에는 OBC든 OAB든 높이를 요 OA에 해당하는 K값으로 갖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넓이의 B는 밑변의 B와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요거 대 요거가 2 대 1의 B를 가져야겠다라는 사실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OBC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1대 2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K값을 구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1이라는 길이를 보니까 결국엔 B의 Y좌표에 해당하는 길이죠. 따라서 루트 K가 되겠고요. 또 2라는 길이의 B를 보니까 결국 C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뺀 값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요 값의 B가 1대 2다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네요. K에 대한 한 비례식이 나왔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등식으로 바꿔보게 되면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 K 빼기 루트 K는 2 루트 K가 될 거고요. K 빼기 3 루트 K가 될 거고 우변으로 이렇게 보내고 제곱합시다. 그렇게 되면 K 제곱은 3K, 9죠. 따라서 K 제곱 마이너스 9K는 0. 따라서 K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9를 인수로 받겠고 K는 0 또는 9인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9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였죠. 얘가 밑변. 그 다음에 K가 높이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루트 K의 값을 계산하여라가 되겠고요. 따라서 K가 9니까 9를 대입하게 되면 9 빼기 루트 9. 따라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6이죠. 따라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27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켤레 복소수가 나왔네요.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인 거고 Z 이렇게 써 있어 버리면 허수 부분이랑 실수 부분이랑 나눠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Z 바를 표현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잘 보이도록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조건의 경우에는 A-BI 이렇게 허수 부분만 바꾼 거 그 값이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A 빼기 BI 요 값과 동일하다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그럼 시계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같으니까 사라지고 A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네요. 즉, 이 복소수는 순허수였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가봅시다. Z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Z가 BI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 바로 BI 대입하면서 살펴봅시다. 그럼 제곱하게 되면 B 제곱될 것이고 I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곱해질 거고요.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에다가 BI 곱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Z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줍시다.
그렇게 되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써봤을 때 우리가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건 요거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은 i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 다 이렇게 묶어서 써줍시다. 이렇게 묶어서 써주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도 0이어야겠고요. 허수 부분도 0이어야겠죠. 따라서 요 부분이 또 요 부분이 0이어야겠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고 이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을 봤을 때 왼쪽 상황이 좀 더 정리하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인수분해하기 편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 봤을 때 k-4, k 플러스 1, 그 다음에 b 곱해져서 0이어야 되니까 k는 4 또는 k는 마이너스 1 또는 b는 0 이런 구조일 때만 이 왼쪽 식이 0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 나눠가지고 처리해보면 되겠죠. k가 4일 수도 있고요.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각각을 대입해 보게 되면 k한테 4 넣었을 때 실제로 이 값이 0이 되도록 b를 잡아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k한테 4를 대입해 보게 되면 4, 16 더하기 8 빼기 8 빼기 b의 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결국 b 제곱이 16이면 되는 거여서 b가 뿔마 4일 때 오케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k는 4일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1 빼기 2 빼기 8 빼기 b의 제곱이 0이어야 된다라고 나오고 b의 제곱이 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9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b가 뿔마 3i 즉 허수가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려면 a, b는 실수다라는 조건을 꼭 줘야겠죠. 아니면 여기서 또 i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b는 허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이 k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b가 0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빼기 0이니까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인수분해 바로 되는 구조죠. 따라서 플러스 4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4 또는 2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때 실수 k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즉 마이너스 32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림상의 문제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A가 90도이고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는 거. 또 AB, AC의 길이를 XY로 잡았다는 거. 또 PQRS 잡아서 PQRS가 정사각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정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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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체크하고 내변의 길이가 같아요도 필수적으로 체크해 놔야겠죠. 이때 PQ의 길이가 7분의 2루트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변의 길이 모두 7분의 2루트 10의 길이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7분의 2루트 10, 여기도 7분의 2루트 10. 이때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xy를 바라보게 되면 xy를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한 변의 길이 나머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인 10이겠다라고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 할 거 없을 때는 뭐 삼각형 하나 두고 동그라미 x각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닮음이나 합동인 구조에서는 뭐 각의 크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같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의 나머지 각들을 동그라미 x각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부분도 x각을 갖겠고요. 이 부분도 동그라미 각을 갖겠다라는 거.
또 직각, 직각이니까 여기도 x,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한 삼각형 3개와 큰 삼각형 하나까지 총 4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닮음이니까 닮은 비 등을 이용하게 되면 변의 길이들을 조금 더 여러 곳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가장 먼저 보이는 삼각형이 사실 가장 작은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죠. 따라서 그 두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PS와 BC가 둘 다 빗변으로서 7분의 2 루트 10 대 루트 10이라는 닮은 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 AS 기준 잡아볼까요? AS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응하는 변은 Y가 되겠죠. 따라서 AS의 길이를 Y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AP의 길이도 한번 그냥 나타내 봅시다. 그렇게 되면 AP는 X와 대응하죠. 따라서 구조를 봤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곱하기 7분의 2가 된 구조로 봐서 AS는 7분의 2Y, 그 다음 AP는 7분의 2X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7분의 2X, 여기가 7분의 2Y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났네요. 이 C가 y에서 7분의 2y만큼 뺀 거니까 7분의 5y만큼의 길이를 갖게 되겠고 요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랑 또 닮음이야 해가지고 닮음비를 쓰게 되면 y 값이나 x 값에 대한 구조를 하나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이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직각과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변이 7분의 2루트 10이다 라는 거 하나씩 갖고 옵시다. 그렇게 되면 빗변 갖고 와야 되니까 루트 10 데리고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각과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 A, B의 길이죠. 따라서 X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처리하게 되어서 2 곱하기 루트 10 곱해서 10, 그 다음에 7. 그 값이 7분의 5 XY다 라는 사실을 얻어내게 됩니다. 7, 7 양변에 곱해주고 5, 5 나눠주게 되면 x, y는 4였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값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경우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1차 곱하기 2차로 나누는 식을 통해 이렇게 x제곱과 y제곱도 xy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4고 얘네 둘이 더해서 10이고 그러면 10 더하기 4에 해당하는 14가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y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x 빼기 y를 제곱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조들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죠. 따라서 요 식에 의해서 요만큼은 10, 요만큼은 마이너스 2 곱해서 8이 될 거니까 요 값이 2다 라는 점에서 x 빼기 y의 값에 대해서 바로 추론해낼 수 있겠네요. 이 식을 통해서 x 빼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x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루트 2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y가 루트 2가 되었으니 14 루트 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프로 상황을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x축, y축 먼저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fx 상황 알아보면 유리함수 형태죠. 양수 k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두 점을 잡아줄 건데 이 점도 역시 x좌표에 대해서 증가량이 2다라는 거 체크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점을 잡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울기가 1인 라인과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직선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인 라인 하나 잡아서 PQ를 잡아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P와 Q를 잡아줬고요. 수직이다 라는 걸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정도까지도 떠올릴 수 있겠죠. 또한 x 증가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y 증가량이 바로 마이너스 2였다라는 사실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인 p와 q다라는 점에서 P의 x좌표와 Q의 y좌표가 서로 같을 것, 또 P의 y좌표와 Q의 x좌표가 서로 같겠다라는 사실들도 얻어낼 수 있겠죠.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A는 A 플러스 2분의 K다라는 거, 또 A 플러스 2는 A분의 K다라는 거, 또 A 플러스 2분의 K 빼기 A분의 K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 속에서 P와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과 S라고 잡아놨습니다. 원점 대칭 점의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을 대칭시켰을 때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원점 대칭 상황이니까 요 길이랑 같아요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도 Q도 역시 원점 대칭으로 그어줄 거기 때문에 이 길이끼리 서로 같고 이 S도 역시 이 곡선 위에 있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PQRS 사각형을 바라보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결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가 보이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삼각형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 OMP와 삼각형 OQM이 즉 OMQ라고 써야겠죠. 얘네 둘이 서로 합동임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PM과 QM이 같으니까 S, 그 다음에 직각 갖고 있죠. A, 그 다음에 OM은 공통이네요. 따라서 SAS 합동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OP랑 O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얘를 확장하게 되면 딱 2배의 길이를 갖는 SQ와 여기가 지금 R이죠. RP가 서로 같겠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평행사변형이겠다.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 더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이 삼각형 PMO와 삼각형 PQR을 바라봤을 때 서로 PO와 PR이 1대2, PM과 PQ가 1대2, 그 다음에 각 P가 공통해서 서로 SAS 닮음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닮음이면 대응하는 각 길이 크기가 같죠. 따라서 PQR의 크기가 각 PMO의 크기와 같다 해서 90도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나왔으니까 사각형 PQRS는 직사각형이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고 그럼 가로를 RQ로 봤을 때 세로가 PQ가 될 거고요. 이 값이 8루트 5다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이제 각각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이유가 현재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과 1인 직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떠올렸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2다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PQ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겠고요. RQ의 길이도 역시 요 직선은 이 y는 x와 서로 평행할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다라는 점에서 요 직각삼각형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x 좌표의 차이에 루트 2배를 한 것이 RQ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겠죠. 그럼 R과 Q를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Q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가 될 거고요. 이 R이라는 건 이 P를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 점이기 때문에 A, A분의 K의 점을 갖는 P 상황에서 X좌표에도 마이너스, Y좌표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좌표의 차가 2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결국 RQ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2가 되겠다. 따라서 A에 대한 하나의 식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K에 대해서 하나의 식을 이미 알고 있었죠. A 값만 알아내면 됐었으니까 여기에서 A 값 구해서 쟤한테 가서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여기 계산하게 되면 루트 2 곱해져서 2가 될 거고요. 2까지 곱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8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8 곱하기 a 플러스 1이 8 루트 5로서 a는 루트 5 빼기 1이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식도 좀 정리를 해줍시다. 양변에다가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AK 빼기 A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여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K가 되죠. 따라서 K는 A 곱하기 A 플러스 2였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K는 루트 5 빼기 1에다가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한 값으로서 합차 공식에 의해 계산해 주게 되면 4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 2, 3학년 학생이 각각 2명씩 있고 6개의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즉, 요런 데에 앉아야 되죠. 다음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학년 학생은 이미 이웃하지 않을 테니까 1,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가족권의 경우를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될까인 거예요. 즉, 경우의 수로 그냥 나타내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느냐라고 기준을 삼았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학년 학생이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1, 3학년 학생들이 어디 앉느냐를 결정할 때 요런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요렇게 앉아버리면 그럼 요런 파트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와 두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얘는 각각의 상황으로 다 분류를 해서 1, 3학년을 앉혀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6자리가 있고 2학년 학생이 앉을 건데 이렇게 붙어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예 떨어져서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있을 때 맨 앞 거를 안 선택하고 뒤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2학년 학생이 여기 앉는다만 했지 누가 어디 앉을래는 결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2학년 학생을 픽스해 주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방법의 수인 2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3학년 학생들을 앉혀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이웃하여 앉지 않도록만 만들어줘야 돼요. 즉 여기에 같은 학년 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1, 3학년이 한 명씩만 딱 들어가 줘야 되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여기를 먼저 앉혀놓고 남은 학생들 저쪽에 가서 앉아 이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갈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을 한 명씩 뽑아줘야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한 명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한 명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1, 3학년 학생이 여기에 왔을 겁니다. 이제 얘네들끼리도 자리를 결정해 줘야겠죠. 어디 앉을지 안 정했으니까 2팩토리얼 곱해줘서 여기에 딱 앉혀 놓을 거고요. 이제 남은 학생 두 명이 있을 겁니다. 두 명이 와가지고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해야겠죠. 또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해야겠죠. 따라서 곱하기 2 이렇게 정해줄 수 있을 겁니다. 둘 중 한 명이 앉으면 한 명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32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살펴봅시다. 일단은 똑같이 2학년 학생들 픽스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앉혀줄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이 세 자리에 연속된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떠올려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둘이서 이웃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둘이서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고려하면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를 전공법으로 푼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황에서 저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제거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일단 전체 상황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학년 학생 2명과 3학년 학생 2명이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히는 경우니까 4팩토리얼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빼줘야 되죠. 요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는데 그거 둘 중에서 하나를 일단 결정해 줘야겠죠. 따라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1학년 학생이 이웃할래 아니면 3학년 학생이 이웃할래를 물어봐 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1학년과 3학년 중 하나를 고르는 거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 1학년 학생들이 이웃한다라고 가정이 났다라고 봅시다. 그럼 앉혀야겠죠. 따라서 자리에 앉는 경우 2팩토리얼.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3학년 학생도 앉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남은 자리에 가가지고 3학년 학생들한테 앉아라 해야 되니까 곱하기 또 2팩토리얼까지 해주면 완료가 되겠네요. 요 두 상황은 겹쳐서 일어날 리가 없죠. 한 자리를 아예 같이 갖고 있는데 다 1학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그냥 빼주고 끝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요. 여기가 16이죠. 여기가 24. 따라서 빼면 8. 따라서 8이 16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3번 경우를 봤을 때 여기도 세 자리여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나머지 상황은 다 동일하니까 2번의 경우와 경우의 수는 동일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2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64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아놨습니다. AP가 완벽하기 때문에 점까지는 그냥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2대 1로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내분은 합이죠. 따라서 P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9, 그 다음에 0 곱하기 1 곱해가지고 더해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2 더하기 1분의 0 곱하기 2, 6 곱하기 1 곱한 다음에 더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이 현재 6이 되겠고요. 요 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P는 6,2였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때 원과 직선이 점 P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원과 직선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접점의 역할을 P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식이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장면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즉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모양 보고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상수항 생각하면서 A제곱과 B제곱 없었는데 생긴 거죠. 따라서 우변에도 동일하게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충 그려보죠. 즉 원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얘의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접점이 곧 P다라는 거.
접점 나오게 되면 바로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수직입니다. 표시 꼭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얘가 6,2 상황인 거죠. 그럼 식의 상황을 좀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요거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쟤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겠고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식의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각이었다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현재 A와 B가 모두 다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바로 신경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x 증가량인 9분의 y 증가량인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선분의 기울기가 곧 2분의 3이어야겠다라는 것을 주는 거죠.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겠네요. x 증가량인 a 빼기 6분의 y 증가량인 b 빼기 2 상황이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a, b 다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 봤을 때 위에 있는 식에서 a제곱, b제곱은 양쪽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신경 써서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이다 할 수 있고 4로 나누게 되면 4, 9, 4, 4, 1 따라서 3a 더하기 b가 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b-4는 3a-18. 따라서 3a-2b가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두 식을 빼보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빼게 되면요. 얘는 3b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a를 구해줘야겠다. 즉 3a가 10 더하기 3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34가 되어서 a는 3분의 9분의 3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둘을 더하게 되면요. 9분의 34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로 바꾸면서 갈게요. 12가 되겠죠. 따라서 9분의 22. 따라서 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함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주권부터 살펴보면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X한테 그냥 1, 2, 3, 4, 4개밖에 안 되니까 넣어서 식을 정리하는 게 더 낫죠. 따라서 살펴봤을 때 요거 넘겨서 빼기 X로 넘겨놓으면 F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F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봤을 때 결국엔 얘는 1부터 4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얘는 1부터 3까지 F3은 1부터 2까지 F4는 1만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그럼 기억 조건은 무조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F의 치역이 1, 2, 4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은 1, 2, 4를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서 F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F4가 누구한테 갔느냐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얘가 결정이 되면 그거 함수값에 맞는 아이가 결정이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아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사실 등식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얘 기준으로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이 상황은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죠. 따라서 1, 2, 3, 4 한 번 더 보낼 거니까 1, 2, 3, 4 한 번 더 써줄 거고요. 일단은 F4가 4로 갈 때 먼저 살펴보죠.
왜냐면 요게 말이 안 되거든요. F4가 4로 가버리면 또 4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F4는 4가 될 텐데 요거는 아예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4가 3은 선택을 못하죠. 따라서 1로 갈 때, 또 2로 갈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 2, 3, 4 해서 2로 갈 때도 하나 써놓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픽스되는 걸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F4가 1로 갔으니까 여기에서도 4가 1로 간다라고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얘가 F고 얘도 F니까요. 그렇게 되면 F4가 1로 가서 여기가 1이 되니까 F1이 1입니다 라는 게 보장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요 이후에는 사실 2하고 3이 결정되는 구조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한 조건이 세기 때문에 뒤쪽 내용 먼저 살펴보고자 F3을 먼저 고정시켜 봅시다. F3을 고정시켜 볼 때 F3이 현재 지금 2 또는 4로 가야겠죠. 왜냐면 2, 3이 지금 가면서 치역이 1, 2, 4가 되어야 되는 구조인 건데 이미 1만 두 개를 선택해 놨으니까 나머지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2 또는 4를 선택해야 되고 F3이 2일 때부터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되면 구조 잡히는 게 여기가 이거다라는 거는 픽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F3이 1 또는 2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F2가 지금 F를 한 번 더 씌웠을 때 1부터 3까지 내용 중 하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그래프를 떠올려 봤을 때 현재 F2가 선택할 곳을 정해야 F3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얘는 2로 이미 가버렸으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은 1 또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F2는 무조건 4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버렸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내려와 버릴 거기 때문에 이 주황색 부분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F3은 2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F3이 4인 경우에는 F2가 2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은 4로 간다. 이 정도 표현하겠죠. 그럼 일단은 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만족할 가능성이란 게 생겼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4부터 넣어보면 당연히 1로 가게 만들어놨죠, 우리는. 그 다음에 3으로 갔을 때 3을 타고 가게 되면 4로 갔다가 1로 가는 구조죠. 따라서 만족하네요. 2 같은 경우에도 2로 갔다가 2로 가는 구조니까 만족하죠.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1로 갔다 1로 가니까 만족하네요. 따라서 이 파란색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줘야겠다라는 기준들을 삼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경우 한번 해봅시다. F4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여기가 2니까 F2가 1이 된다라는 건 픽스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는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 이제 1과 3이 어디로 가느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많아 보이는 이유가 이게 지금 2하고 4가 1과 2로 따로 갔기 때문에 1이 뭐 다른 데로 가게 돼도 같은 데로 가게 돼도 한 명이 4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좀 구조를 여러 가지를 잡아야겠다라는 게 딱 보이게 되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F3이 어디로 갈까라고 잡았을 때 1로 갈 수도 있는 거죠. 1, 2, 4 다 가능한 거니까요. 이번엔 다 해봐야겠네요. F1은 4로 당연히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이 4로 가고 3이 1로 가는 구조다라는 거를 끝까지 썼을 때 저 정보를 만족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4가 2로 가고 1로 갔으니까 만족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1로 가고 4로 갔으니까 만족하지 않네요. 따라서 노란색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따로 씁시다. 1, 2, 3, 4 해가지고 있을 때 현재 픽스된 게
4는 2로 가고 2는 1로 간다라는 것만 픽스가 된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려는 건 F3이 지금 1로 갈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F3이 2로 가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F3이 2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F3이 2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F1은 4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들 그냥 만족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도 1이 4로 간다라는 거 연결하고요. 그럼 마지막 조건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4는 2로 가고 1로 갔으니까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3은 2로 가고 1로 갔으니까 만족하네요. 2 같은 경우에는 1로 가고 4로 가버렸죠. 2일 때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3이 4로 갈 때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1, 2, 3, 4, 1, 2, 3, 4, 1, 2, 3, 4 있었다라고 쳤을 때 지금 픽스 됐던 게 4가 2로 2는 1로 가는 거였죠. 따라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이 4로 가는 거 픽스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한테도 이제 선택권이 생겼죠. 1로 갈래? 2로 갈래?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생겼으니까 두 가지를 위아래에다 그려놓읍시다. 1, 2, 3, 4, 1, 2, 3, 4, 1, 2, 3, 4 있을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지금?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이 1로 가고 1이 1로 갈 때, 그 다음에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갈 때 이렇게 상황을 잡아줄 수 있겠고요. 상황을 모두 확인해보면 4부터 확인했을 때 4는 2로 가고 2는 1로 갔으니까 오케이 되겠고요. 3은 4로 가고 2로 갔으니까 1 또는 2죠.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1로 가고 1로 갔으니까 오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은 1로 가고 1로 갔으니까 오케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4는 2로 가고 1로 갔으니까 만족했고요. 3은 4로 가고 2로 갔으니까 만족하네요. 그 다음에 2는 1로 갔다가 2로 갔으니까 오케이 되겠고요. 1은 2로 갔다가 1로 갔으니까 오케이 되겠죠. 따라서 얘도 만족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파란색 경우랑 요거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한 함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상황 봤을 때 니은 조건 보면 F3이 4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F3은 4가 되네요. 얘도 4가 되네요. 4가 되네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3개다라는 거 나온 거죠. 따라서 디귿은 안 돼서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에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L1과 L2가 주어졌습니다. y는 mx, y는 n분의 1x 상황을 살펴보니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즉 x와 y 자리를 바꾸게 되면 x는 my가 될 것이고 y는 n분의 1x 따라서 L2가 됨을 알 수 있고 x와 y 자리를 바꿔가지고 일치한다라는 건 결국 y는 x축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했고 직선 L1과 원의 접점을 P, 다음 직선 L2와 원의 접점을 Q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접점 상황 나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긋고 직각, 긋고 직각 체크 꼭 해줘야 되죠.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요. 체크까지 해주면 더 좋죠. 이 상황에서 y는 x라인을 그리게 되면 결국에는 대칭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 OA가 곧 y는 x였겠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바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으면서 나타난 이 선도 직각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읽으면 R이라는 점을 잡게 되잖아요. PQ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음을 바로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써놓을 수 있겠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뒷부분을 읽어보죠. 이 상황을 보면 PQ하고 QR이랑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PQ 길이와 QR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y는 x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완전 대칭인 상황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QR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끼리 길이가 같아요. 체크를 해주게 되고 이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OPQ의 넓이가 24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OPQ 이렇게 그어놓고 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요 삼각형이나 다 넓이가 같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점 O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이 곧 높이가 될 거고요. 밑변의 길이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니까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의 3배가 되겠다라는 사실까지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 점을 T라고 하면 삼각형 OTR의 넓이가 24의 3배가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봤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현재 BQ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B점과 Q점을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Q점을 또 B점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이 TOR의 넓이가 저 값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R에 대한 좌표 정도까지는 금방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네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45도인 거죠. 그러면 OR의 길이와 OT의 길이가 같겠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뭐 A라고 잡아주게 되면 A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한 개 이 값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A의 제곱이 2 곱하기 24 곱하기 3. 따라서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6, 4잖아요. 따라서 A는 12였음을 바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지금 값이 12가 되니까 12,0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T는 0,12가 될 거고요. P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P점을 구하기 위해서 X, Y 좌표를 읽기 위해 수직인 선 하나 내려놓게 되면 이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TOR이랑 서로 닮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1대 3 닮음이죠. 따라서 요 길이가 12의 3분의 1배에 해당하는 4다라는 것을 바로 얻어낼 수 있어서 여기가 지금 4컴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4니까 여기가 8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P점 나왔으니까 Q점도 8,4로 바로 얻어낼 수 있겠죠. Y는 X축 대칭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P라는 점이나 Q라는 점을 L1과 L2에 대입했을 때 바로 M까지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4는 4M, 8은 3M. 따라서 얘는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2x였고 얘가 2분의 1x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Q점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B점만 구하면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이 B점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B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바라보게 될 텐데 B점을 지나는 직선, 현재 OP에 해당하는 요 직선, 즉 L1 바라볼 수 있겠고요. L1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식이 완벽하니까 요거는 일단은 킵해두고 그 다음에 BQ, 요거 바라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점이 나와 있고 얘한테 수직입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이 수직이다 라는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한 점 나왔으니까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요 직선의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할 것이고 8 넣었을 때 4여야 되니까 16해서 20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라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직선이 나올 텐데 y는 2x라는 직선도 지나야 되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0도 지나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두 직선을 지나는 점을 구해주면 b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대입해보게 되면 4x는 20, 따라서 x는 5임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따라서 b는 x좌표가 5니까 5,
여기다 대입했을 때 10이죠. 따라서 5,10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B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B점의 좌표, 그 다음에 Q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BQ의 길이의 경우 루트 한 다음에 8 빼기 5에서 3이니까 3, 3, 9 들어갈 것이고 4 빼기 10에서 6이니까 36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3으로 묶어버립시다. 9로 묶으면 1 더하기 4죠. 따라서 3으로 튀어나오고 5만 남겠다 해서 3루트 5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 차집합 B를 구해보게 되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들만 다 제거하고 남겨라 라는 거죠. 따라서 3, 8, 12 중 3, 5, 9에 해당하는 아이만 제거시켜주면 3만 제거돼서 8과 12만 남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 더하기 12를 구하여라. 즉 답은 2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외분점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기 있기 때문에 외분은 차죠. 따라서 2 빼기 1 분해한 다음에 x자로 곱한 다음에 서로 빼주기. 그 다음에 2 빼기 1분의 x자로 곱하고 빼주기. 따라서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고요. 계산하게 되면 11, 계산하게 되면 19니까 A가 11, B가 19가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은 11 더하기 19에서 3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0이 됩니다.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그래프를 떠올려 봤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라는 건 결국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점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 즉 대입법을 쓰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니까 우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 식의 의미는 결국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래프 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x값이 그냥 존재도 아니고 실수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근이 존재해야만 그래프상에서 교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근 존재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즉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되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K에 대한 하나씩 나왔으니 바로 풀어내면 되겠죠. 1-24 더하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4K는 2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4분의 2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입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A를 이동시켰을 때 나타난 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냥 이동시켜 봅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찾고 있습니다. 점에 대한 이동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해서 4, 마이너스 5가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직선을 또 이동시켰네요. 따라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죠. 기울기부터 구하게 되면 4 빼기 3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x 이렇게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y절편을 아직 모르죠. 따라서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냥 식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항이 11이어야겠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즉 이제는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제 평행이동해 주세요인 거죠. 따라서 이 직선의 y 절편을 구하고 있다라고 떠올릴 수 있고, 실제로 해보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도형의 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야 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야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1은 마이너스 4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할 때는 괄호 쳐서 넣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식을 y는 형태로 나타냈을 때 상수항이 곧 y 절편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y는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고, 얘네도 풀면서 계산해 줍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12죠. 더하기 11, 그 다음에 넘어오면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24에 해당하게 되어서 y절편은 상수항인 2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있습니다. 이때 명제 p면 not q이다와 not p면 q이다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조건 상황이 나왔을 때는 해집합, 즉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넘겨서 생각하는 게 가장 쉽죠. 따라서 p조건과 q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해집합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x값을 구해봐야겠죠. 따라서 1차 방정식의 경우 x값을 그냥 구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 상황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식 자체가 b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는 힘드니까 equal y 해서 해의 상황을 좀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라면 x가 모든 실수다라는 거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라면 요 만나는 지점 제외하고 남은 실수일 겁니다. 따라서 이 만나는 지점을 알파라고 하면 x가 알파가 아닙니다 라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베타보다 커요 라는 조건으로 바꿔낼 수 있겠네요. 이 명제 상황도 역시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바꿔줘야 합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집합을 이용해서 not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도 역시 참이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 P의 여집합이 Q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P하고 Q하고 완전히 전체 집합을 딱 반으로 똑 나눠가지고 한쪽은 P, 한쪽은 Q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Q의 여집합 속에, 즉 Q가 아닌 부분에 P의 원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 P가 아닌 부분이 Q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PQ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한 점이 있으니까 전체 내용, 즉 모든 실수를 이 P와 Q의 대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졌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알파 값이 2분의 A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요 식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9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됐었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쪽의 식의 상황을 비교해 보죠. 우변의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분의 a제곱이 될 거고요. 양변의 상황을 계속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다라는 거, 또 9는 4분의 a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될 거고요. a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b도 6이 됨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b이므로 6 더하기 6 해서 10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2가 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족권부터 살펴봅시다. 순서 관계가 등장했네요. 얘는 1부터 4까지의 x들에 대해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진다 라는 정보죠. 따라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나조건을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렇다는 건 얘는 딱 하나당 하나씩 이런 구조가 일어나면 안 된다. 즉 1대1 대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부터 4까지 아이들을 먼저 결정해 놓고 1대1 대응이 되지 않도록 5하고 6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 4, 5, 6. 이 1, 2, 3, 4, 5, 6 얘네들을 결정한다라는 구조를 줬을 때 1부터 4까지 아이들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이 누굴 선택했냐에 따라서 2가 영향을 받을 거고요. 2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선택을 해놓으면 3이 또 영향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x가 함수값 하나씩을 뽑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이 함수값에 기준하여 이 4개가 어떤 함수값을 가질까를 먼저 고려를 해버리죠. 그럼 일단은 얘네들은 다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구조로서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자. 즉 함수값 중 이렇게 4개를 선택하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4, 5, 6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미 순서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1은 6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2는 5를 선택할 수밖에, 또 3은 4를, 또 4는 1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1, 2, 3, 4가 누굴 선택하느냐 그 기준을 주는 방법의 수는 6C4가 끝이다 라는 거죠. 이제 5, 6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1대1 대응을 만드는 게 더 편하죠. 왜냐면 5, 6이 2, 3 중에서 하나씩만 딱딱 뽑으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구조를 빼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상황에서 전체라 함은 이걸 만족하면서 이제 5, 6이 그냥 뽑는 거죠. 자유롭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따라서 6 곱하기 6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나 뽑아도 되니까요. 그때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구조가 몇 개냐라고 봤을 때 5가 2, 3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은 2, 3 중에서 5가 뽑은 아이들을 제외하고 뽑아줘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구조가 다 제외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될 거고요. 곱하기 36 빼기 2니까 34가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3. 따라서 계산하면 5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10개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하여 전체 집합 U는 K 이하의 자연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또 A는 K 이하의 짝수를 모아놨고 B는 K의 약수를 모아놨네요. 이때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15가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개수 곱하기 개수잖아요. 즉 자연수들의 곱으로서 15가 되는 방법이 몇 개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리스트를 써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이 A의 원소의 개수에 의하면 즉 K 이하의 짝수가 15개가 되도록 잡는 장면은 그리 어렵지 않죠. 따라서 K를 잡아버리면 30 또는 31일 때 가능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또는 11일 때 가능할 거고요. 얘는 6 또는 7, 얘는 2 또는 3일 때 가능하겠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가지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줄일 수는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A든지 얘든지 전체 집합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설 순 없겠네요. 근데 K 이하의 자연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K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보단 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3은 아예 불가능하겠고 나머지는 가능하니까 대충 써봐야겠네요. 따라서 K가 31일 때부터 알아봅시다. 그러면 전체 집합 상황, A 상황은 그냥 잘 보이겠고 B만 잘 잡아주면 되겠네요. B의 원소는 1과 31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했을 때 A에도 들어가지 않고 B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다 적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일 이하의 짝수들은 안 적을 거고 그 다음에 1과 30일 안 적을 거니까 3, 5, 7 이런 한 홀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31이려면 1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면 30의 약수들을 잡아줄 수 있겠고 1, 2, 3, 그 다음에 5, 6, 10, 15, 30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뭐 몇 개 적어보면 7, 9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한 개여야 되니까 얘는 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가 10일 때 한번 가보죠. B 상황이 1, 2, 5, 10이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경우에는 짝수들 다 제거하고 쟤네들 다 제거하니까 홀수들 중에서 3, 그 다음에 7, 9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1부터는 어차피 10보다 작으니까 딱 3개가 나오네요. 따라서 K가 10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좀 해보죠. 11일 때는 1과 11이 될 것이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경우에는 11 이하이면서 짝수가 아니면서 1과 11도 아니어야 되니까 3, 그 다음에 5, 7, 그 다음에 9 이렇게 4개가 들어가 버리겠죠. 11은 안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다. 3개여야 됐었는데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 6은 이미 안 되네요. 왜냐면 얘네 둘이 서로 교집합이 없죠. 따라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내용이 얘보다는 작아져야 되는데 얘네 둘도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따라서 해봤자 K가 10일 때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 아이들이죠. 따라서 3 곱하기 7 곱하기 9 해서 얘 21이니까 189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89가 됩니다. 다항식 fx는 4차식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정보이기 때문에 식의 형태가 좀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다항식 fx는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정보가 나왔으니 바로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fx라는 건 gx와 hx를 곱한 다음에 뭔가가 더 추가로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 정도로만 써주면 되겠네요. 이때 hx를 gx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산식 써놔야겠죠. gx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봤을 때 1차식이 남았다는 것 자체로 이 gx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 있죠. gx의 차수에 대한 정보인데요. 얘는 당연히 1차가 남기 위해서는 2차 이상의 식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gx와 hx를 곱하면 fx가 되어야 되고 fx는 4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gx의 차수가 만약에 3차, 4차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hx를 gx로 나눴는데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면 gx는 당연히 hx의 차수보다는 낮았을 거예요. 또는 같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로 따졌을 때 얘는 2고 얘도 2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되죠. 더구나 여기 모양이 조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2차를 2차로 나눈 상황이고 서로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는 점도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이 gx의 식의 형태를 잡아놓으면 hx의 식의 형태가 바로 나오는 구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gx의 형태를 아예 잡아줘 버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형태로 잡아줄 수 있겠고 걔에다가 뭔가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hx가 된다라는 거고 hx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넣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얘가 gx일 때 hx는 x제곱 플러스 p-4x 그 다음에 더하기 q-1이었겠다라고 정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gx 곱하기 hx가 fx가 그냥 바로 돼버리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x의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는 이 fx는 gx인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와 x제곱 플러스 p-4x 플러스 q-1에 해당하는 hx를 곱한 식이었겠다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수를 비교하면 a와 b와 p와 q에 대해서 4개의 식이 나오겠다라는 거 바로 보이죠. 따라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사실 상수항이죠. 상수항 숫자값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q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상수항 먼저 비교합시다. 6은 q 곱하기 q-1입니다. 라고 바로 줄 수 있겠고요. 식 정리해서 다음 식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따라서 q-3, q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q는 3 또는 마이너스 2였겠다라고 줄 수 있겠죠. 이때 Q가 한 개로 줄어들면 좋겠지만 지금 2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따라서 그냥 대입을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p-4x 더하기 3 대입하게 되면 2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4x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네요. 왜냐면 이 부분에 따르면 판별식 D를 갔을 때 P제곱 플러스 8이 돼버리죠. 얘는 항상 0보다 커버려요. 즉 우리가 실수의 근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가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근을 갖는 파트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실근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안 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비교를 요 식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x 세제곱 상황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니까 2p-4가 a 플러스 2여야겠다라는 거 하나. 또 x제곱의 개수 비교해보면 이렇게 곱했을 때 나타나죠. 따라서 3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2가 b여야겠다라는 거 하나. 또 1차항 생각해보면 상수항 곱하기 1차항밖에 없죠. 따라서 2p에다가 더하기 3p-12가 a여야겠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통해서 a와 p에 대한 식이니까 a, p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b 값도 구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기가 5p-12니까 a 자리에다가 저걸 대입하게 되면 2p-4는 5p-12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계산해보면 3p는 요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이죠. 넘어가면 6이 될 거고 p는 2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P가 2니까 2 대입해서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겠다라는 거. 또 B는 2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4에 마이너스 8 해서 7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2까지 더해서 B는 1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해당하는 5임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무리함수로 정의 내려놨습니다.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가 중요하죠. 따라서 A를 기준으로 fx의 그래프를 잡아줄 수 있겠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만 신경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a보다 작거나 같겠지 잡아줄 수 있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값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음으로써 왼쪽 그 다음에 위로 가는 이러한 곡선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얘가 fx의 그래프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gx를 fx로 정의 내려놨습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클 때로 나뉘어서 정의 내려놨고요. 이 x가 0보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살펴주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죠. 절대값 그래프의 경우에는 fx 안에 있는 식과 0과의 비교를 항상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x축 대칭을 시켜서 장면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절대값 fx까지만이라도 좀 그려봅시다. 그러고 나서 b는 더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절대값 fx를 위해서는 x축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x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려면 x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b 장면 자체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fx가. 그렇게 되면 다 0보다 큰 부분에만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b다. 이 fx랑 절대값 fx는 그래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을 때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 아래에서 꼭지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대응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냅두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x축 대칭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그래프가 되겠네요. 올라온 양을 봤을 때 a일 때 마이너스 b였으므로 대칭하게 되면 b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다라는 사실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B만큼 위로 올리는 장면 또는 아래로 내리는 장면이 이루어지겠죠. 이 B의 상황으로 정리해보면 B가 0보다 작을 때인 거고요. 얘가 B가 0보다 클 때인 거죠. 따라서 B만큼 올리는 장면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값이 모두 B만큼의 변화를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B씩 다 더해지게 되니까 얘한테 B만큼 더하게 되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었겠다라고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B만큼 더하고 여기도 0이니까 0이라는 지점인 걸 알고 있으니까 B만큼 더해가지고 B값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만 그려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릴 때 B만큼 이동한 내용을 살펴줍시다. 여튼 이런 상황이고 x가 a보다 클 때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fx를 또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키고 막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계로 해석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넣어버리죠. 그러면 식 나오고 무리식이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식을 대입해 봤을 때 x자리에다가 얘를 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하나 붙어가지고 루트 써주고 넣어지면 x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b도 마지막에 더해줬네요. 따라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가 기준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x가 a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 또 여기가 0보다 크면 여기가 0보다 작으니까 y는
b 플러스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겠다라는 장면까지도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를 대충 떠올려 봤을 때 a일 때 b 더하기 절대값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곡선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차피 가족권을 위해서는 gx의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아까 b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만 나누면 두 그래프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나온 거니까 그 조건 하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번 조건 b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면 얘에서 지금 b만큼 옮기는 장면도 신경 써줘야 되니까 그거 신경 써서 x축까지 그려주면 a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b였으니까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그려지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그래프도 역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절대값 b가 있죠. 근데 b 더하기 절대값 b 했을 때 b가 0보다 작다면 얘가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2번 조건도 확인해 봅시다. b가 0보다 클 때 한번 보죠. b가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0이었으니까 b만큼씩 더 더해져서 b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라는 함수값 같겠고 그 다음에 올라간 모양 따졌을 때 여기가 a, 2b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b 더하기 절대값 b니까 여기가 그냥 b가 돼버리죠. b가 0보다 크니까요. 그럼 2b가 되고 이렇게 그냥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내용을 읽어보죠. 실수 t에 대하여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 하면 h알파 곱하기 h베타가 4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왼쪽 상황은 절대로 될 수가 없네요. 왜냐면 y는 t 아무렇게나 그려도 항상 ht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대입했을 때 다 곱했을 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모순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정인 거네요. 이 상황에서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잡음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영원히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여기도 해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막 이렇게 긋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한 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어도 네 개인 구조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 알파 곱하기 H 베타를 했을 때 4가 된다. 이 장면은 2 곱하기 2였겠구나 밖에 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y는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두 개를 갖는 지점이 여기 두 개가 유일하기 때문에 알파가 되겠다라는 거. 즉 알파는 b였고 베타는 2b였다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 조건을 바라봐야겠죠. 그럼 gx 빼기 알파 곱하기 gx 빼기 베타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소값에 대해서 또 최대값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은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고 인수분해 되었으니까 각각이 0일 대로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gx는 알파 또는 베타일 때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그어놓은 이 선의 해들이 다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결국엔 x의 최소값이라는 건 가장 왼쪽에 있는 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 있겠고 또 여기가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x값이 15였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점들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30, 2b라는 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 15,b라는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상황 중에서 이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즉 fx가 그냥 탈출을 했을 때 상황이니까 fx 더하기 b라는 식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식의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의 식의 상황인 아래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아까 정리해 놓은 요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들한테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만 주게 되면 y는 a와 b에 관련된 x에 관한 식이니까 x하고 y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a와 b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입해 봅시다. fx한테 한 다음에 더 더하기 b가 됐다라는 건 결국엔 그냥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a한테 그냥 대입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면 30 더하기 a의 루트를 씌운 값에 2b하고 동일하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a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 2b 된다라고 아까 했죠. 따라서 플러스 2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제곱해 봐야겠네요. 여기 제곱하게 되면 4b 제곱이 30 더하기 a다로 좀 간략해지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b가 루트 15 마이너스 a입니다. 라는 식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b 제곱은 15 마이너스 a입니다. 가 되겠고요. 얘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 두 식을 더했을 때 상황 살펴봤을 때 5b 제곱이 45입니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약분해서 9,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b는 3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a만 구하면 되겠죠, 이제. b제곱이 9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9가 되면 여기가 36. 따라서 a는 6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G150의 제곱만 구하면 되는 입장이죠. 그럼 G150, 즉 150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요. X가 A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져 있고 A가 6이다라는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이 아래식을 타겠다. 즉 요 식에다가 이제 150만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G에 150에 제곱을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150 빼기 6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b였죠, 방금. 따라서 2b 하게 되면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얘의 제곱. 그렇게 되면 여기가 14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따라서 제곱을 계산하면 3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6입니다.